직업심리학 수업하겠습니다. 직업심리학 교재 2페이지 펼쳐보겠습니다. 목차 보세요. 1. 진로발달 이론 2. 직업심리검사 3. 직무분석 이론 4. 조직에서의 경력개발 5. 직업과 스트레스 총 5개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교재 3페이지 보면 진로발달 이론 먼저 하겠습니다. 진로발달 이론은 우리가 직업상담학 수업을 했을 때는 상담은 뭐냐면 내담자가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상담사가 마음 아픈 내담자를 위해 가지고 상담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담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진로 발달 이론은 내담자한테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제목에서 보세요. 진로 발달 이론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차근차근 성장해 가면서 갑자기 20살 때 또는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을 탁 구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육체 키라든지 몸무게도 이게 성장하지만 진로에 대한 생각도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을 구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발달 이론은 크게 내담자들한테 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즉 개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지, 이런 진로에 대한 발달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는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발달 이론에 보면 나이들이 다 있어요. 뭐 3세, 6세 때는 어떻게 하고, 뭐 6세에서 9세 때 또는 뭐 10세 때 뭐 이렇게 다 나이별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게 진로 발달 이론이에요. 자,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진로 발달 이론에 보면 상갈로 1번에 진로 발달 이론에 보면 방갈로 1번 특성 요인 직업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페이지를 쭉 넘겨보시면 12페이지 펼쳐보세요. 12페이지 펼쳐보시면 방갈로 11번에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죠. 맞아요. 자, 진로발달 이론의 특성 요인부터 시작해서 11번째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을 배울 것이고, 페이지 13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상갈로 2번에 새로운 진로발달 이론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진로발달 이론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 거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자, 큰 틀은 페이지 3페이지로 다시 와보세요. 오시면 1단원의 진로 발달 이론은 크게 직업 발달 이론 11명의 학자들을 배우고,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진로 발달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자, 먼저 방갈로 1번의 특성 요인 이론을 가겠습니다. 자, 특성 요인 이론은 우리 직업 상담학에서 배웠어요. 윌리엄슨의 직업 상담에 보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라고 배웠죠.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특성 요인 직업 상담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개요 보면 동그라미 1. 파슨스 밑줄 거세요. 파슨스는 이 이론의 기본이 되는 3요소, 개인 분석, 직업 분석,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 직업지도 모델을 구체화했다. 그렇죠. 파슨스의 3요인을 토대로 해가지고 윌리엄슨이 직업 상담 이론을 만들었죠.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이론. 그거예요. 동그라미 2번. 각 개인들은 객관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매칭시키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 요 동그라미 2번 문장이 개인과 직업과 합리적인 연결, 요 3요소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문장이 특성 요인 이론을 가장 명확하면서도 짧게 설명했는 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이 나오면 특성 요인 이론이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묶으세요. 이렇게 묶고,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더 내면적인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이게 이제 개인에 대한 내용이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직업에서의 성공, 이점, 보상, 자격, 요건, 기회 등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 이거 이제 직업에 대한 이해죠. 직업. 동그라미 5번은 개인적인 요인과 직업 관련 자격
요건, 보수 등의 정보를 기초로 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 의에 보면 합리적인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특성 요인이 나오면 딱 수험생 여러분들은 개인, 직업, 합리적인 연결 또는 뭐 과학적 매칭 다 같은 말이에요. 포인트 3개를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문장을 읽어보면 다 개인은 개인을 풀어서, 직업은 직업을 풀어서, 합리적인 연결, 과학적 매칭은 또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했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6번 볼게요. 개인적 흥미나 능력 등을 심리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 밝혀낸다. 특성요인 직업 상담할 때는 어떻게 되세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검사를 많이 사용했죠. 그리고 심리검사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심리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 밝혀낸다. 이 문장이 맞는 말이고, 6번하고 7번 이렇게 묶으세요. 특성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특성요인 직업 상담은 내담자가 그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25살에 받으러 왔다. 그러면 25 현재 상황에서 이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살에 이 사람의 특성을 파악해서 우리가 여기에 알맞는 직업을 구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25세 특성이 30살, 35, 40살까지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은 특성요인 직업 상담에서는 그 연구를 안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해가지고 이 사람이 25살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 35, 40까지 특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 의문점을 들겠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성과 지속성은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 요 문장을 맞다고만 가져가세요. 8. 특성요인 이론에 따라 직업상담 방법들은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특성을 가진다. 왜 합리적이냐면 심리검사로 객관적 자료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또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특성을 가진다. 요 문장도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 기본적 가설에 보면 클라인하고 와이너가 있는데, 이건 역시도 개인과 직업과 합리적인 매칭, 합리적인 연결을 이렇게 풀어서 넣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요거 개인을 풀어서 설명했는 거고, 동그라미 2번. 모든 직업마다 성공에 필요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직업에 대한 설명이고, 동그라미 3번.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 간에 상관이 높을수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 관련이 있다. 즉,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시켜주면 그 내담자는 직업에 잘 적응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건 역시도 개인, 직업, 합리적인 연결을 풀었는 거예요. 알겠죠? 3. 상담의 목표 가겠습니다. 1. 내담자가 이성적 밑줄 긋어요. 이성적 밑줄 긋고 이성적으로 생활하도록 한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오답으로 감성적이 나와요. 감성적, 갈로 열고 X.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보편적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담자가 자기 통제를 가능하도록 한다. 이것은 모든 상담이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3번,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그렇죠. 4번, 내담자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모든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목표예요. 근데 여기서 답은 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성적을 감성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감성적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특성 요인은 끝났고, 우리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3페이지에 보면 1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우리 문제로 한번 익혀볼게요. 1번 보세요. 직업 발달 이론 중 직업적 성숙 과정을 강조하는 이론은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발달적 이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발달적. 어떻게 직업적으로 성숙했는지,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성숙이 어떻게 보면 발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이고 2. 생애 직업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단일 시점 밑줄 그으세요. 단일 시점 특정한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개념이다. 아니에요. 진로 발달 이론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진로에 대한 인식이 성장, 발달하는지 정과정을 거치는 거지 단일 시점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3. 진로 발달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 같은데 1번 보세요. 진로 발달은 단계별 연령 구분이 분명하다. 진로 발달 이론은 나이별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즉 발달하는 과정을 적어놨지만 개개인들마다 나이는 똑같지만 그 개개인들마다 조금 접하는 그게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 구분이 분명하다는 요 말이 조금 틀렸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10살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진로 발달이 됐다 하지만 꼭 내가 10살 때 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10살 때 나와 똑같이 진로 발달 이렇게 됐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령 구분이 분명하다는 말이 조금 틀렸습니다. 자, 1번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4. 직업발달 이론에서 파슨스가 제안한 특성 요인의 핵심적인 가설이라고 했죠. 파슨스 나오면 개인 직업 합리적인 연결로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1번을 보세요. 1번은 각 개인들은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설명이고 이를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과 요거는 이제 또 직업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매칭시킨다. 이게 이제 개인과 직업의 연결이잖아.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 요 문장이 어떻게 보면 특성 요인을 가장 잘 설명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5번. 파슨스가 강조하는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한 필수 요인이 아닌 것 했는데 2번 보세요.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망이 밝은 분야에서의 직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파슨스는 뭐예요? 개인 직업 합리적인 연결이잖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이 아니고 6번. 다음 주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개인적 흥미나 능력 등을 심리 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 밝혀낸다. 요 문장 맞죠? 예, 그러니까 2번이고 7번. 다음 주 특성 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했는데 1번 보세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정신 역동적 가설에서 비롯됐다. 아니에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파슨스의 3요인 이론을 근거로 해서 누가 윌리엄슨이 만들었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직업 발달에 관한 특성 요인의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클라인과 와이너 등이 내린 결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1번, 2번, 4번은 우리 배웠는데 이건 역시도 개인 직업 합리적 연결인데 3번 보세요. 요건 아직 우리 안 배웠는데 개인의 직업 선호는 밑줄 거 보세요. 부모의 양육 환경 특성에 좌우된다. 부모의 양육 환경은 우리 조금 이따 배울 건 로우의 욕구 이론이에요. 로우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로우의 욕구 이론. 자, 요건 조금 이따 배울 테니까 그 옆에는 하나 적어 놓으세요. 부모의 양육 환경은 로우의 욕구 이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9번 가겠습니다. 특성 요인 상담의 목표가 아닌 것 텐데 1번 보세요. 내담자가 감성적으로 상담을 했을 때 자꾸 감성적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성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기본서 페이지 4페이지 보겠습니다. 방갈로 2번에 이제 홀랜드의 인성이론 하겠습니다. 홀랜드의 인성이론. 개요 보겠습니다. 1. 사람들의 인성, 갈로 안에 성격이죠. 자, 밑줄 거세요. 인성과 환경 밑줄 거세요. 인성과 환경 밑줄 거세요. 환경을 뭐라고?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으로 구분했고 리아색 육각형 모델에 통해 효과적인 직업 결정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홀랜드의 인성 이론은 자 보세요. 개인의 인성, 즉 성격을 파악하는 거예요. 개인의 성격을 파악하니까네. 홀랜드 아저씨는 현실형인 사람도 있고 탐구형도 있고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6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6가지가 있다고 말했고 그리고 맥각형이에요. 그렇죠. 6개니까 육각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육각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영어로는 보세요. 영어로는 앞글자를 따가지고 앞글자를 따르고 RIASEC 그래갖고 리아색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참고만 아시면 되고 또 우리가 외울 때는 현실형, 탐구형을 또 앞글자 따가지고 현, 탐, 매,
사진관 이렇게 또 우리가 2차 때 이렇게 외우거든요. 자, 일단은 현탐의 사진관 또는 리아색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개인의 성격을 파악해 보니까 이렇게 6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환경도 자, 환경도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업도 이렇게 직업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비행기 조종사라든지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환경, 자, 환경을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직업에 대한 성격도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여기에서도 또 현, 탐, 예, 사, 진, 관 이렇게 6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개인의 성격도 6개, 직업에서 요구하는 성격도 이렇게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론은 개인의 성격을 파악해 보니까 현실형 같은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일을 하면 좋겠어요? 자, 직업 환경에서 또 현실형에 있는 직업에 일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격과 환경 다 6가지 나오고, 그리고 개인의 성격을 파악했는 그 성격 유형을 직업에서 요구하는 유형과 매칭시켜주면 되겠죠. 맞아요. 이게 홀랜드의 인성 이론이에요.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성과 환경이라 되죠. 개인의 인성과 또 직업에서의 환경을 어떻게 각각 현탐의 사진관 6개로 구분했는 거예요. 6개. 그리고 리아색은 요 영어 앞글자 따가지고 리아색 육각형 모델 6개니까 육각형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육각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육각형 모델을 통해 효과적인 직업 결정 방법을 제시했는 거예요. 직업 결정 방법을 육각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부터 5번까지를 이렇게 묶으세요. 2번부터 5번까지 묶고 2번 보세요. 개인의 행동은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돼 있죠. 개인의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 그래가 결정되고, 동그라미 3번은 사람들의 성격은 몇 가지? 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그렇죠. 사람의 성격을 분류하면 요 6가지에서 아무거나 한 개 이렇게 정해진다고 홀랜드 아저씨가 이야기했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작업 환경 역시도 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고, 동그라미 5번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거예요. 자, 개인의 성격을 파악하니까 현실적인 사람들은 직업을 구할 때 자기에 맞는 이렇게 현실형 직업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또 6번, 7번을 이렇게 묶으시고, 개인의 직업 선택은 타고난 유전적 소질과 문화적 요인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요건 맞다고만 가져가시고, 7. 어떤 직업을 수용 혹은 거부할 것인지 자기와 계속 비교하는 것이 진로 선택에서 중요하다. 요것도 약간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 자, 8, 9, 10은 이제 단독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8번 보세요. 개인의 성격과 진로 선택과의 관계를 기초로 한 모델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격을 기초로 했고, 9번 직업적 흥미는 일반적으로 성격이라는 불리는 것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직업적 흥미에 대한 설명은 개인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어떤 교재에서 보면 홀랜드의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 홀랜드의 인성 이론이라고도 하고, 어떤 책에는 홀랜드의 성격 이론이라고도 하고, 어떤 교재에서 홀랜드 흥미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자, 인성이라는 크다란 사람의 인성 중에서 성격이 나오겠죠. 그리고 성격을 포함하는 게 흥미잖아. 의에 보면 야가 작고 좀 더 크고 이게 가장 큰데, 흥미라는 것은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성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아, 저 사람의 성격은 이렇다. 그리고 이 성격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성, 성격, 흥미 이론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직업적 흥미는 일반적으로 성격이라 불리는 것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흥미는 성격에 불리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직업적 흥미에 대한 설명은 개인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야의 설명은 야의 설명이라는 말이에요.
자, 요거 맞다고만 가져가시면 되고 10번 개인의 특성과 직업세계의 특징과의 최적의 조화를 가장 강조한 이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에서의 조화, 매칭 가장 강조한 이론이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2. 인성 또 갈로 안에 성격이라 되어 있죠. 인성과 환경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탐의 사진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인도 이렇게 6가지로 구분했고 직업도 이렇게 구분했죠. 그럼 각각 현실형이 어떤 내용인지 탐구형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용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업은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2번에. 자, 2번 보세요. 인성과 환경에 의한 구분이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1번 볼게요. 현실형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기계, 도구, 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작 활동을 좋아한대요. 기계 막 이렇게 다루는 거.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어떤 거? 조사, 연구원, 농부, 비행기, 조종사. 여기까지 밑줄 거세요. 조사, 연구원, 농부, 비행기, 조종사. 또는 뭐 목수, 중장비 이런 거. 되겠습니까? 자, 탐구형은 볼게요. 탐구형은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또 탐구형이라고 해요. 그럼 탐구형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하냐 보니까 과학자라든지 의사라든지 심리학자.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술형은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창의적이며 독창적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냐면 배우라든지 예술가, 음악가. 그래서 사회형은 다른 사람과 함께 밑줄 그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사회형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으냐면 카운슬러, 바텐더, 사회복지사, 종교지도자, 교육자, 간호사 등. 그리고 진취형 또는 설득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타인을 조작하는 활동을 즐긴대요. 다른 사람을 조작하는 활동. 그러니까 기업가, 정치가, 보험회사, 뭐 영업사원 이런 사람들. 관습형은 자료 정리 및 기록, 질서 정령, 수를 다루는 직업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성, 꼼꼼함. 직업적인 면에는 어떤 거냐면 사서원이라든지 그러니까 글 쓰시는 분, 정리하는 분들, 그리고 은행원들, 행정관료 이런 사람들은 관습형은 이런 쪽 직업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매칭 좀 시키시면 돼요. 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알겠죠?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다 답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3. 홀랜드 육각형 모델과 관련된 해석 차원의 5가지 주요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동그라미 1번에 일관성이 있고, 우리 페이지 5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는 일치성이 있고, 자, 동그라미 3번은 정체성, 동그라미 4번에는 변별성, 동그라미 5번은 개척성.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개인의 성격을 검사 결과가 나타났으면 이 검사 결과를 요 5가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일관성하고 일치성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체성, 변별성, 개척성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자, 일관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다시 제일 밑에 일관성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6가지 유형들은 밑줄 꺼보세요. 어떤 상들은 다른 유형의 상들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성격의 일관성 정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홀랜드 인성이론을 검사를 받아보니까 제가 현실형도 조금 있고 탐구형도 조금 있고 예술형도 조금 있고 사회형도 이렇게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해보니까 현실형이 확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일관성, B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일관성이 있겠죠. 현실형 쪽으로 쫙 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도 지도 아닌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고 이렇게 두리뭉실한 거. 그거는 일관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건데, 자, 일관성을 볼 때는 어떤 상들은 다른 유형의 상들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현실형하고 검사를 맡아보니까 현실형하고 탐구형, 즉 RI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현실형하고 예술형 쪽으로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R하고 요가 A죠. A가 있으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일관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붙어 있는 거, 어떤 상들이 붙어 있는 거. 야는 가깝죠. 야는 좀 멀죠. 그리고 야는 대각선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가보겠습니다. 일치성은 뭐냐면 개인의 흥미 유형과 개인이 몸담고 있거나 소속되고자 하는 환경의 유형이 서로 부합하는 거. 일치성은 개인이 예를 들어 현실형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 환경도 현실형에 관한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을 요것을 뭐냐면 일치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일치성. 자, 4번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정체성, 변별성, 개척성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4번 가겠습니다. 홀랜드 모델에 근거한 검사 도구라고 되어 있고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죠. 이걸 다 외우려 하지 말고 일단은 5단부터 적어 드릴게요. CDI라고 적어 보세요. CDI. 여기 하나 적을까요? CDI. 요거는 뭐냐면 슈퍼라는 아저씨가 만들었는 진로 발달 이론인데, 자, 진로 발달 검사인데 CDI라고 적으세요. 자, 그러면 5단만 좀 가져갈게요. 홀랜드의 건강 검사 도구가 아닌 것 해가지고 CDI 찾아가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직업 선호도 검사. 선호 좋아하는 거죠. 우리 직업선호도 검사, 우리 그 워크넷이라든지 이런데 직업선호도 검사가 있는데 그 직업선호도 검사는 누구 거? 그렇죠. 홀랜드 인성이론을 토대로 직업선호도 검사를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검사가 되고, 두 번째 자기 방향 탐색. 동그라미 3번 직업 탐색 검사도 홀랜드 근거로 했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이렇게 체크하시고 야는 단독으로 나오거든요. 자, 내용 보세요. 미래 진로 문제에 대해서 다소 또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내담자들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거는 어떤 검사입니까? 했을 때 직업 탐색 검사를 찾아가시면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4번도 한번 보시고,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개인 직업 상황 검사도 홀랜드 거고, 5번에 경력 의사 결정 검사도 홀랜드 거, 그리고 스트롱과 캠벨의 흥미 검사. 또 뒤쪽에 보면 스트롱, 캠벨 나오면 무조건 흥미 검사라고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답은 찾아가시면 돼요. 왜? 기출 문제에서 70~80% 나오기 때문에 CDI는 누구 거? 슈퍼 거. 그리고 직업 탐색 검사의 내용만 조금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홀랜드에 대한 홀랜드의 인성 이론에 대해서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문제 10번. 홀랜드의 진로 발달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4가지 가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개인의 행동은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돼 있죠. 아니죠. 성격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거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는 거예요. 성격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격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11번 홀랜드의 직업 분류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보세요. 직업 적응 방식을 6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직업 환경을 3가지 차원으로, 아니죠. 다 6가지로 분류를 했잖아. 맞아요. 자, 12번. 다음 홀랜드 이론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보세요. 욕구 이론적 접근을 사용하여 직업 선택을 설명하였다. 아니죠. 인성 이론을 가지고 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거예요. 13번 진로발달 이론 중 다음 명제에 기초한 이론은 했는데 직업적 흥미라는 말이 나오면 홀랜드 인성 이론 의심하시면 됩니다. 직업적 흥미는 일반적으로 성격이라는 불린 것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직업적 흥미에 대한 설명은 개인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아까 요거 우리 수업 기본서 할 때 흥미, 성격, 인성 있었죠. 야에 대한 설명은 성격에 대한 설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홀랜드 이론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개인의 특성과 직업세계의 특징과의 최적의 조화를 가장 강조한 이유로는 그렇죠. 홀랜드 이론. 15번 홀랜드의 직업 분류 체계에서 대표적 직업이 조사원, 농부인 것은 그렇죠. 현실력. 16번 홀랜드가 제시한 육각형 모델과 대표적인 직업 유형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 1번 현실력. 비행기 조종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있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교재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17번 홀랜드 육각형 모델 창의성을 지향한다. 그리고 아이디어. 그럼 어떤 형? 그렇죠. 예술형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주 홀랜드 6가지 성격 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느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기지만 도구와 기계를 포함한 질서정연하고 조작적인 활동을 싫어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그렇죠. 사회형. 19번 홀랜드의 직업 적응 매칭 이론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직업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성격 유형을 했을 때 사서원, 은행원, 행정관료 이것은 그렇죠. 관습형에 대한 설명이죠. 20번 홀랜드의 성격 유형 중 구조화된 환경을 선호하고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자료정리 질서정연, 체계적인 자료정리 그렇죠. 관습형. 21번 홀랜드의 성격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세요. 현실적인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뛰어난다. 대인관계가 뛰어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회형이잖아.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22번 흥미 유형에서 본 항목 및 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사회형은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자료들을 기록, 정리, 조작하는 일을 좋아한다. 그리고 체계적인 작업 환경에서 사무적, 계산적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을 흥미를 보인다. 이것은 관습형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23번 홀랜드 모형에서 어떤 상들은 다른 유형의 상들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어떤 상들은 다른 어떤 상들보다 더 공통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떤 거? 일관성에 대한 설명이죠. 자, 24번 다음 중 홀랜드의 직업선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RI 코드가 RSE 코드보다 일관성이 높다라고 하면 이것은요. 수험생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한번 해볼게요. R, I, E면 RIE가 어디 있어요? 여기까지 있죠. 요렇게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RSE는 S가 어디 있어요? SE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했을 때 이만큼 멀어지잖아. 첫 번째 야는 RI지만 야는 이만큼 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맞다는 거예요. RI 코드가 RSE 코드보다 일관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RI가 일관성이 더 높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차근차근씩 한번 해보면 돼요. 첫 번째 시작했을 때 야가 가깝고 야가 멀면 처음에 가까운 사람이 일관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25번 홀랜드의 성격 이론에서 제시한 다음 유형 중 일관성이 가장 낮은 유형은 했을 때 이것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일관성이 가장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에 반대되는 야가 의해보면 일관성이 가장 낮은 거예요. 현실형의 가장 일관성이 낮은 것은 사회형이고 그리고 탐구형의 가장 일관성이 낮은 것은 진취형이고 그리고 예술형의 가장 일관성이 낮은 것은 관습형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쪽에 일관성이 가장 낮은 거죠. 그렇게 보면 2번을 보세요. 예술적하고 그리고 관습적이죠. 예술적하고 관습적 어떻게 보면 정반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험생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지는 아시겠죠? 예. 26번 가겠습니다. 홀랜드 일의 육각형 모형에서 서로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유사한 직업 성격끼리 짝지어진 것은 했을 때 이것도 이렇게 그려 보셔가지고 하나씩 따져보시면 돼요. 가장 가까운 거를 찾아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 일관성이 가장 높은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27번 홀랜드의 진로 발달에 관한 육각형에서 서로 대각선에 위치한 거. 대각선이라는 거 이게 반대되는 거 이거 말하는 게 대각선. 그러니까 대각선에 위치하여 대비되는 특성을 지닌 유형들이 아닌 것 했을 때 2번 보세요. 사회형과 그리고 예술형은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대각선이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해보시면 선생님들 다 이렇게 대각선 반대쪽에 있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28번 홀랜드의 흥미 이론 중 개인의 흥미 유형과 개인이 몸담고 있거나 소속되고자 하는 환경, 개인의 성격과 환경, 몸담고 있는 거 매칭시켜주는 것을 일치성이라고 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홀랜드의 모델의 건강 검사가 아닌 것 했을 때 4번 보세요. 진로 발달 검사 CDI는 누구 거? 그렇죠. 슈퍼 아저씨 거예요. 자, 29-1번 홀랜드 유형학에 기초한 진로 관련 검사는 했을 때 스트롬과 캠벨의 흥미 검사 역시 홀랜드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고
30번 홀랜드가 개발한 검사로 미래 진로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내담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은 그렇죠. 3번 직업 탐색 검사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홀랜드의 이론, 홀랜드에 관한 문제는 모두 정리했고 교재로 다시 오셔가지고 페이지 5페이지 방갈로 3번에 데이비스와 로케스의 직업 적응 이론을 배우겠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은 뭐냐 하면 자, 보통 직업 상담은 직업을 못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건데 이 직업에 대한 적응 이론은 뭐냐 하면 이 내담자는 취업을 했는 상태예요. 직장을 구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면 조금 적응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응 못해서 또 그만두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스와 로케스트 사람은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는 상담도 중요하지만 직업을 처음 구했을 때 그 회사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데이비스와 로케스트는 직업 적응 이론을 만들었는 거예요. 알겠죠? 직업 적응 이론은 큰 틀은 이해돼요? 예, 그렇게 큰 틀 잡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직업 적응 이론은 누가 만들었다? 데이비스와 로케스가 정립된 이론이고 동그라미 2번에 미네소타 직업분류 3체계와 관련하여 발전한 직업 발달 이론. 이 사람들은 어떤 직업분류를 썼냐 하면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계 3을 기준으로 해가 이렇게 만들었대요. 아, 요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아, 요걸로 만들었는 이론은 무슨 이론? 직업 적응 이론이라고 가져가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개인의 욕구와 능력을 환경의 요구사항과 관련시켜 진로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을 강조하는 이유. 이건 역시도 개인과 환경 상호작용 요 문장 나오면 직업 적응 이론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2번에 직업 성격적 측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갈로 안에 뭐 민역, 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 여기서는 민첩성, 역량, 지구력을 한번 참고 읽어보시고 리듬을 보세요. 리듬은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하는 게 리듬인데 여기서 활동에 대한 단일성이라고 자꾸 나오거든요. 단일성. 갈로 열고 X. 문제에서는 계속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냥 리듬이 다양성이지 단일성이 아니라는 거 보기에 단일성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단일성하고 갈로 열고 X. 3번 적응 방식적 측면에서는 1번만 체크하세요. 1번에 융통성 체크하세요. 융통성. 개인의 작업 환경과 밑줄 거 보세요.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인데 작업 환경과 무슨 작업 성격이라고 자꾸 나오거든요. 작업 환경과 개인 환경이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적응 방식적 측면에서는 융통성이 있고 끈기가 있고 한 장 넘겨보세요. 적극성이 있고 반응성이 있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융통성이라는 게 없이 그냥 일관성이라고 딱 나오거든요. 일관성은 누구 이론이에요? 홀랜드 아저씨의 검사 해석 원리에서 일관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일관성은 직업 적응 이론이 아니라는 거. 그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일관성 해가지고 갈로 열고 X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일관성 갈로 열고 X.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의 융통성은 개인의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좀 가져가시면 되고 자, 한 장 넘겨서 페이지 6페이지 4번의 실제적 적용 검사 도구. 그러니까 직업 적응 이론을 검사 도구는 동그라미 1번에 MIQ가 있고 2번에 JDQ, 세 번째 MSQ가 있죠. MIQ, JDQ, MSQ 이렇게 좀 세 개만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MIQ가 단독으로 나오는데 밑에 보세요. 개인의 가치와 직업 환경의 강화인 간의 조화를 측정한다. 요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건 어떤 검사냐 하면 MIQ라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기출문제 교재 10페이지 31번 직업 적응 이론을 제시한 학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데이비스와 로케스트. 답은 2번이 되겠고 32번 미네소타 직업분류 체계 3과 관련하여 발전한 직업 발달 이론은 그렇죠.
로캐스트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이고 33번 개인의 욕구와 능력을 환경의 요구사항과 관련시켜 진로 행동을 설명한 이론으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을 강조한 이론은 그렇죠. 직업 적응 이론 34번에 로캐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성격 양식 차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리듬은 활동에 대한 단일성이 아니죠. 다양성이었죠. 그러니까 3번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34-1번은 이걸 문제 보고 익히세요. 직무 특성 양식 중 개인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 반응을 계속하는 시간의 길이는 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인내심이라고 이거 문제로 좀 익혀가세요. 이거는 한 번 딱 나왔거든요. 근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기출문제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이라고 이거 문제로 좀 익히세요. 35번에 로캐스터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 유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았는데 1번에 보세요. 1번의 일관성은 누구 내용이에요? 그렇죠. 홀랜드의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 36번 갈게요. 로캐스터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은데 1번 보세요. 융통성은 보세요. 개인의 작업 환경과 작업 성격이 아니죠. 개인의 작업 환경과 개인적 환경 간의 부조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죠? 37번 가겠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과 관련하여 개발된 검사 도구가 아닌 것 했는데 답은 4번이죠. CMI. CMI는 누구 거예요? 옆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크라이티스. 우리 직업 상담학에서 봤을 때 직업 상담 몇 가지, 우리 6가지 배웠죠. 6가지 중에 포괄적 직업 상담을 만드는 학자가 크라이티스잖아. 크라이티스. 맞아요. 이 크라이티스가 CMI, 진로 성숙도 검사를 만들었는 거예요. 자, 답은 4번입니다. 37-1번. 자,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의 가치와 직업 환경의 강화인 간의 조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검사는 그렇죠. MIQ. 37-2번. 이것도 문제를 좀 익히세요. 직업 적응과 관련된 개념 중 조화의 내적 지표로 직업 환경의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뜻하는 것은 그렇죠. 얼마나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개인은 어떻게 돼요? 만족점스럽겠죠. 그렇죠. 답은 2번으로 정리하세요. 이것도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문제를 좀 익히세요. 알겠죠? 이것은 만족입니다. 만족.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